이제 혜화문의 성벽 위로 올라가 봅니다. 밥상이 지금 몇 개죠, 저기? 네 개 이상인데요. 물론 저 홀수니까 3, 그러니까 5개, 7개, 9개? 이게 홀수예요, 항상 숫자가. 앞에 3장법사부터 해가지고 저팔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총 뭘 하나 빼고 7개 아니면 여기로. 8개, 이게 7개요? 아니, 여기. 안에 들어. 이거, 우리가 이게 성벽을 쌓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타라고 불러요. 일탑. 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방어인데, 그래서 이게 근한총, 이게 총이라고 구멍을 뚫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그래요. 근데, 이게 달라요. 이건 근한총. 가까운 적을 공격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게 원한총인데, 이게 멀리 이렇게, 여기 한번 와서 보세요. 다르게 만들어. 가까운데, 저기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가까운 적을 물리칠 때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멀리 이제 활을 날릴 때, 총을 쏠 때, 이렇게 그 원한총, 멀리 있는 적을 밖에 겨냥하는 거.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먼 거고, 이게 짧은 거. 이게 멀고, 이게 먼 거. 돌이 2개 있는. 이게 저기 가까운 근한. 이게 가까운, 가까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옥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 놓은 건 실제로 이거는 형식적이어서 이렇게 적은데, 이 옥계석이 여기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게 이제 여기에 탁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들이 한 번에 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런 역할을. 너무 짧게 만들어 갖고 지금 형편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길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마치 등산에서 90도로 꺾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사다리랄지 이런 걸 타고 올라왔을 때 장대로 이거 밀거나,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공격할 때 이런 방식을 써서 방어용에 그와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한양 도성은 실제로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구려가 바로 그런데 도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람들을 끌고 다 산성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성. 그러니까 북한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는 거고, 인조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성은 전쟁용이 아니고 위엄과 왕위의 권위 이러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거에 용도로 쓰였고, 실제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그걸 이용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적과 대치하는 그런 일. 인조 때는 우리가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적과 대치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전도 굴욕을 하고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물이 없어, 물이. 한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항복하고 말았는데, 그걸 가장 슬기롭게 극복한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는 산성에다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어.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물론 불을 끄기 위한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게 나중에 식수로 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물들을 갖다가 그것이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의 지혜는 되게 이제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국가가 생각하는 건 식량을 비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비축하는 방식은 국가가 커다란 창고를 줘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쌓아놓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이제 와가지고 그 창고, 대규모로 큰 창고를 불태우면 식량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슬기로운 나라였는데, 그걸 각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집마다 식량을 저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다 짊어지고 산성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전체 창고가 되는 거야, 국가 창고가. 그러니까 각자가 전체가 다 국가의 식량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게 모이면 그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게 고구려의 지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그렇게 잘 살게 만드는 그런 독재적인 방식보다는 개인이 그렇게 다 소지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전체 국가가 자동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지혜를 고구려는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중국이 그렇게 많이 침입해 왔지만 쉽게 장악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다 병법을 익혀요. 병법. 그러니까 전체가 병법가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적을 싸워갖고 이길 것인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겼던 방식을 다 기록에 남겨서 그걸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쓸데없는 아웃사이드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잖아요. 나 그 토론할 때 우리나라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 하는 걸 지난번에는 그 벤처 그거 얘기하는데 뭐 한양대학교 윤혜옥 교수인가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그 생명과학의 약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 그러니까 창업에만 돈을 줘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더 한번 임상실험을 해서 약으로 돼야 되는 그 단계에서는 지원이 끊겨가지고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래, 곳곳에 이게 PPT 설명하고 이러는 방식들이, 그거 이제 초등학생도 난 그걸 봤으면 좋겠어. 왜 그런 거 아니? 거기가 그 설명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핵심을 먼저 그 제일 얘기해야 될 결론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하버드 대학 글쓰기 공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과정까지 가면서 쌓아놓았기 때문에 정말로 뛰어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단지성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윤석열은 술만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 함상에서도 술 마셨대. 소주 갖고 와. 아니 그 배에서 왜 술을 먹냐고. 군함에 술 마실 만큼 넓은 데가 없어요. 다 격자로 돼가지고 좁아요. CIC라고 그 통제하는 데만 조금 넓은데, 그래도 거기 껌껌하고, 왜냐하면 가장 밖에서 멀기 때문에 이 폭발물로부터 멀어야 되니까 그 안쪽에서 빛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런 데서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상한 배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투함은 아니고 그런 데서 했지 않았겠나 하고, 많은 사람이 해서 지금 뭐 7 시리즈, 707, 747, 727이 저기잖아요. 이번에 폭파된 게 뭐죠? 천안함이 727이라고요. 네, 그 7비하는 1500톤급인데 4500톤급도 그렇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클 수가 없어요. 크면은 전파가 안 되니까 가장 격자로 좁아서 거기서 놀았다는 건 좀 괴기해요. 그런 군함에서 놀았다는 거는 조금 그 점령군 같은 그런 개념이지, 과연 놀기 위한 스테이지가 없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술 사회를 마감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이게 그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를 꼭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하는 그 과정과 똑같거든요. 고려 시대가 주술 사회였어. 그러니까 그 주술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것 때문에 불교가 이제 그렇게 제일 먼저 그 사회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가 이제 종교인데, 그 종교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는 징표의 첫 번째 그 표징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십천지, 통일교 이런 데하고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종교는 종교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종교가 정치와 결합하면 그게 이권과 그러는 것들이 개입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